며느리의 손이 식탁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요. 하얀 봉투 위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뭔지 아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칼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며느리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이건 집 명의 서류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식탁 위 국그릇에서 김이 피어올랐어요. 정적만이 무겁게 흘렀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의심으로 가득한 그 눈빛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했단 말인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머니, 당신을 끝까지 믿고 싶습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 않았어요. 아침 식탁에서 국을 떨 때였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그 말투가 차가웠어요. 저는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손주가 할머니 하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얼른 웃으며 안아줬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 모습도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무언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도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을 지나가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피곤하시죠? 그 말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쉬라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있으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하고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빨랫감을 내려놓고 가만히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물었어요. 며느리는 아무거나요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예전엔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했는데 말이죠. 저는 물을 썰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귀에 뭔가 속삭였어요. 아들이 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에 관한 얘기라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엄마 밥 안 드세요? 물었어요. 저는 응 먹는다 하고 억지로 떠넘겼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자꾸 맴돌았어요. 조심하세요. 피곤하시죠? 그 말들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안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둠 속에서 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저를 향한 의심이라는 것도요. 며느리가 거실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돈 문제가 제일 무서운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명예 같은 거 나중에 복잡해지잖아.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말들이 저를 향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물을 잠그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손이 물에 젖은 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통화를 끝내고 나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잠깐 멈칫하더니 어머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물었어요. 저는 방금 설거지하다가 하고 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갔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가져다 주며 물었어요.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드니? 아들은 고개도 들지 않고 응하고만 답했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앉았어요. 엄마한테 무슨 할 말 없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얘기해요. 그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문을 닫고 나오는데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최근에 서류 같은 거 정리하신 적 있으세요? 갑자기 물었어요. 저는 감자를 깎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서류? 무슨 서류? 되물었어요. 며느리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저는 감자 껍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서류가 뭐길래 저렇게 물어보는 걸까? 밤에 아들과 며느리의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직접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지금은 아니야. 확실하지도 않은데. 아들이 답했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확실하지 않아도 이상한 건 이상한 거잖아.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내가 뭘 이상하게 했다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엔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며느리는 괜찮아요. 간단하게 드세요 하고 거절했어요. 저는 웃음을 거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억눌린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평생 참아온 것처럼요. 그런데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 집에서 제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걸요. 그날 오후 저는 방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다가 서랍이 열려 있는 걸 봤어요. 평소엔 꼭꼭 닫아두는 서랍이었지요. 그 안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넣어둔 그 봉투였어요. 그런데 봉투 입구가 살짝 찢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열어본 흔적이 분명했지요. 손이 떨렸지만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안에 있던 서류 순서가 바뀌어 있었어요. 누가 이걸 본 거지?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전과 달랐지요. 차갑고 날카롭고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어머님, 그게 뭐예요?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냥 제 서류야. 중요한 거. 며느리는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중요한 거면 왜 숨기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냥 돌아서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집안 공기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더 조용했지요. 며느리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밥을 먹었어요.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깨지고 있다는 걸.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는 국그릇 3개가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가 먼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들어와 제 옆에 앉았지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여쭤볼 게 있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지요. 아들이 고개를 들며 며느리를 봤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며느리는 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 서류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서류 말이니? 며느리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서랍에 있던 그 봉투요. 제가 봤어요.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지요. 엄마, 무슨 서류인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집 명의를 바꾸시려는 거죠?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뭔데요? 왜 숨기세요? 아들이 식탁을 손으로 짚으며 일어섰어요. 야, 진정해. 엄마한테 왜 그래? 며느리가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오빠는 몰라요. 이 집이 우리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지요. 아들이 황당하다는 듯 웃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 집인데.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란다. 내가 설명할게.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더 이상 못 믿겠어요.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아들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국을 마셨지요. 하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식탁 위 국그릇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 김이 제 눈을 흐리게 만들었지요.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진짜 무슨 서류인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도 결국 자리를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식탁은 너무 넓었지요. 제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아들이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나와서 얘기 좀 해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아들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도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말해봐. 뭐가 궁금한지.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서류를 다시 꺼냈어요. 어머니, 이거 정말 모르세요?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분명하게 말했어요. 며느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기 어머니 도장이. 저는 며느리의 말을 끊었어요. 그건 1년 전 내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찍은 거야. 아들이 깜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저는 손을 들어 아들을 멈추게 했어요. 너희 아버지 수술비가 모자랐어. 보험으로도 안 됐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 하지만 너희한테 말 안 했지. 며느리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너희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이미 다 갚았어. 아들이 엄마 언제? 하고 물었어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작년 말에 내 적금 다 깨서 갚았어. 그 말에 침묵이 흘렀어요. 며느리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봉투는 대출 완납 서류야. 보관하려고 둔 거지.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우리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몰랐던 거야. 나도 말 안 했으니까. 아들이 엄마 미안해요 하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 이해해.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은 아팠어요. 며느리가 서류를 쥔 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의심, 아들의 침묵, 그 모든 게 아직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안은 조용했어요. 진실은 밝혀졌지만 무언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다 끝난 걸까?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이 아직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며느리는 저를 대하는 게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예전보다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먹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집에 오면 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들어와 제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괜찮아. 내가 할게 하고 거절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서 있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또다시 사과였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봤어요. 그만 사과해. 이미 여러 번 들었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머니를 의심했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몰랐던 거잖아. 이해해.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며느리가 하지만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어요. 하지만 뭐?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다면 왜 우리한테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건 말끝을 흐렸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저희도 가족인데 왜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셨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믿지 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놀라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게 아니야. 나는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어머니가 저를 안 믿으신 줄 알았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부엌에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를 또 하는 거야?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뭘 그만하라는 거니? 물었습니다. 아들이 진실 밝혀졌잖아요. 이제 그만 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저한테가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요. 저는 미안하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미안하다고 다 해요?
하고 돌아섰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했는데 왜 더 멀어진 것 같을까요? 며느리의 불안, 아들의 죄책감, 그리고 저의 외로움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때 며느리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손주가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집에는 저와 아들,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저와 아들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앉았어요.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무슨 얘기? 하고 물었어요. 며느리는 한참을 입술을 깨물다가 말했습니다.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 말에 아들이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뭐? 언제?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3달 전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가만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왜 말 안 했어? 소리쳤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도 회사 일로 힘들어하는데.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빚도 있잖아요. 아들이 빚? 하고 되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드값이랑 대출금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렇게 불안해했는지를요.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어머니, 그래서 제가 너무 예민했던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명의 서류 보고 혹시 어머니가 집을 팔려고 하시는 건 아닌가.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느리가 계속 울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쫓겨나는 거 아닌가. 너무 무서웠어요. 아들이 며느리 옆에 앉았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며느리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며느리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부드럽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며느리의 등을 두드렸어요. 너도 힘들었구나. 혼자서. 아들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진정하고 나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가해자가 아니었어요. 제 두려움이 문제였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두려웠던 거야. 서로한테 말 못하고. 그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저는 아들의 손도 잡았어요. 다 괜찮아. 이제 우리 다 알았잖아. 그날 오후 우리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빚에 대해서, 불안에 대해서,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서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요. 다만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했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이제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뭐 해드릴까요? 밝게 물었어요. 저는 같이 만들자 하고 웃었습니다.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했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요. 며느리가 감자를 깎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주에 면접 봐요. 저는 그래. 잘 됐다 하고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고 웃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어요. 아들이 술을 한 잔 따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니? 아들이 엄마가 힘들 때 곁에 없었잖아요. 하고 말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힘들었을 거야. 엄마는 알아. 며느리가 저도 정말 미안해요. 하고 또 말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만 미안하다고 해. 이제 우리 앞만 보자. 손주가 할머니, 왜 다들 울어? 하고 물었어요. 저는 손주를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야. 할머니가 너무 행복해서.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며느리는 아직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빚도 남아 있습니다. 아들도 여전히 회사 일로 힘들어하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지 않아요. 대신 함께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두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솔직하게요. 며칠 뒤 며느리가 면접을 보러 갔어요. 저는 집에서 손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엄마 합격할까? 물었어요. 저는 그럼 내 엄마 멋지잖아 하고 답했습니다. 저녁에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2차 면접 보래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했다. 믿음이 무너졌지만 다시 세울 수 있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라면 괜찮다. 창밖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집 안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함께 살아갈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당신을 끝까지 믿고 싶습니다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